산의 목장이라는 괴담은 신 미미부쿠로로 유명한 소설가인 나카야마 이치로의 기묘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유명한 실화계통의 괴담입니다. 오늘은 이 산의 목장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목장은 유명한 현대 괴담 중 하나로 소설가인 나카야마 이치로 씨의 실제 체험을 괴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화계통 괴담으로서 소개되는 일이 많습니다. 마니아가 많은 귀희의 일본 괴담 구독자님들도 아마 이 산의 목장에 대해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대략적인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카야마 이치로 씨가 대학생 때 졸업작품인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방문했던 효고현의 산속에서 인적 없이 방치되어 있던 광대한 목장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냥 폐목장인 줄 알았지만 직원용 숙소라고 생각되는 건물이 병설되어 있었는데 부적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동서고금에 다양한 인형들이 흩어져 있거나 2층 복도의 막다른 곳에는 어느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문이 있다든가 말이죠. 그리고 이 문은 건물 밖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베란다나 계단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나갔다간 2층에서 바깥 바닥으로 떨어지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목장에는 기묘한 점이 많았다는데요. 나카야마 이치로 씨는 그 장소를 산의 목장으로 불렀고 그 이후에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만 갈 때마다 문이 있는 장소가 바뀌거나 화장실 수가 변하거나 하는 등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목장은 변화를 해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1999년에 발매된 서적인 신 미미부쿠로의 네 번째 밤에 게재된 이후로 오컬트 마니아들 사이에서 주목을 끌어 산의 목장은 어디 있는가?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 등 많은 이목을 끌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튜버들이 차례로 그곳을 방문해 동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오컬트 마니아들 외에도 그 존재를 인지하게 되어 현재도 여전히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산의 목장이 어떤 글인지 같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실까요? 신 미미부쿠로의 네 번째 밤에 올라있는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묘한 목장 발견. 산의 목장은 1982년 오사카 부립대학 4학년생이었던 내가 친구 3명과 함께 효고현 산속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인물은 나카야마 이치로 씨입니다. 우리는 영상학과 학생들이라 졸업작품으로 자체 제작 영화를 촬영 중이었죠. 거의 촬영을 끝냈을 무렵 조금만 더 경치를 찍은 영상이 필요하다 생각한 저는 그 친구 3명과 함께 산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자 산속에서 좁은 샛길을 발견. 그 샛길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날 만한 폭으로 경사도 가팔랐습니다. 어쩐지 흥미에 끌려서 올라가 봤더니 앞으로 100m, 앞으로 30m 라고 페인트가 쓰인 드럼통이 놓여 있었는데 붉은 지붕 건물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본 바로는 아무래도 외양간 같았습니다. 그러나 목장 같았던 그곳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외양간 철책은 반짝거려서 새 것처럼 보였다. 배설물이 흘러나가는 하수구에도 지푸라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고 사용된 흔적이 없다. 외양간 지붕은 마치 위에서 큰 힘으로 누른 것처럼 방구형으로 움푹 들어가 있었다. 외양간 바깥 외벽에서 30cm가량 떨어진 곳에 트랙터가 뒤집힌 채 있었다. 그러나 트랙터가 뭔가에 박힌 흔적이나 장애물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외양간 근처에는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 부분은 석회가루 더미가 있고 건물 안에도 밖에도 2층으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이 없다. 뒤쪽 절벽으로 올라 건물 2층으로 들어가서 일본식 방으로 들어갔을 때 히나 인형과 이츠마츠 인형 그리고 큐피드 인형 등 10몇 개나 되는 인형들이 누운 채로 늘어서 있었다. 벽장 안에서도 인형들이 누운 채 늘어서 있었다. 일본방 벽이나 천정에는 앞쪽으로 부적이 빽빽이 붙어 있었고 미처 붙이지 못한 부적들이 다발체로 놓여 있었다. 쓰러진 미닫이문에 살려줘 라고 페인트로 쓰여 있었다. 미닫이문 안쪽의 방은 널빤지로 되어 있어 역시 인형들이 누운 채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다. 그 널빤지가 깔린 방 벽에는 영어도 한글도 아닌 이상한 글자가 빽빽이 적혀 있었다. 두꺼운 의학서적도 떨어져 있었고
근처에 있던 메모장 마지막에는 어린애가 그린 듯한 사람 모양 같은 그림이 있었고 그 그림 옆에는 벽에 쓰인 글씨와 같은 글씨로 사람 각 부분의 설명을 하는 것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그 외에도 사무실 같은 건물이 있어 들어가 보니 안에는 170cm나 되는 큰 돌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 술병과 장난감 같은 게 놓여 있었다. 2. 후배 친구 일가의 실종. 하산한 뒤 나카야마 이치로 씨와 3명의 친구는 자체 제작 영화 편집 작업에 쫓기는 것도 있어 산의 목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로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나카야마 이치로 씨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후배가 찾아와서 사태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섬뜩해서 산을 내려오긴 했지만 산속에서 봤던 기묘한 목장일이 신경 쓰였던 나카야마 씨.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좁은 길밖에 없는 목장에다 어떻게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자자도 운반 못하겠구만. 라며 웃었고 거기서 그 건물에는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것 등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조차 없었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 산에 목장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도 없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났을 무렵 후배인 K라는 청년이 선배가 발견했던 그 이상한 목장에 나도 갔다 왔다 라는 말을 해왔던 겁니다. 소문으로 목장 이야기를 들었던 K는 친구와 둘이 사진을 찍으러 갔다 왔다고 합니다. K는 목장 앞에 검은 리무진 2대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기척은 없었어요. 그거 뭐였을까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K는 자기 친구가 산의 목장에서 1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었다며 검은색 리무진도 찍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경이 쓰였던 저는 현상화면 보여줘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을 쯤 K에게 사진 나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K는 같이 산에 갔던 친구가 필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연락이 되질 않아요 합니다. 찾아보니 그 친구는 하숙집을 빼고 분가로 돌아갔고 게다가 분가에서도 일가족 모두가 자취를 감췄던 게 밝혀졌죠. 일가족의 실종과 필름이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기묘한 재개. 결국 실종된 K 친구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채로 나카야마 이치로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방송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함께 그 목장에 갔던 친구에게서 그 목장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라는 연락이 왔던 겁니다. 1987년 여름 5년 전에 같이 산의 목장에 갔던 친구인 F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F는 학교 선생이 되어 있었고 산의 목장 근처에 있는 어느 분교에 부임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F의 학교에서는 본교와 분교 합동으로 산의 목장 근처에서 여름방학 중 교회 학습을 할 예정이 있다는데 사전조사라 목장에 갔더니 세상에 일반 사람이 있었고 목장으로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잖아. 너도 좀 보러 오지 않을래? 라며 F가 꼬셔왔고 저는 다시 산의 목장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직원 같은 사람이 5-6명 있었고 4년 전부터 목장 운영을 재개했다 라는 거죠.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이 목장은 고베의 어느 의사가 취미로 개업했는데 바로 경영난이 와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재개했다 라고 하지만 그 목장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사무실에는 그대로 그 큰 돌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사무용 의자가 놓여 있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목장에는 소가 한 마리도 없었죠. 원래부터 목장인데도 짐승 냄새도 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된 저는 직원에게 소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저기 있잖아요 라며 문이 닫힌 상태의 외양간을 가리킵니다. 한여름에 문을 닫아놓고 외양간에서 소를 키운다. 열사병으로 죽을 텐데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물어보면 안 될 분위기가 있어 화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근처에 UFO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소문에 대해 흔들어보자 여기 3일만 있으면 이상한 걸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오렌지색 빛이 저쪽에서 번쩍번쩍했다니까 라는 예상외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기묘한 인상을 받긴 했습니다만
F의 학교 행사 관계자를 가장해 방문한 이상 더 이상한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채 산을 내려오고 얼마 뒤 중학교 동창생인 Y에게 산의 목장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목장 같은 거 안 해. 산속이 텅텅 비어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Y가 사는 지역 자치회에서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모여 자발적으로 산의 목장이 있는 산에 미화 작업을 한다는데 목장 근처도 지나갈 때가 있지만 소 울음소리 같은 건 들은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있는 곳에서 세게 발로 땅을 치면 땅속에서 덩 하는 땅이 울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재미있는 산이다, 속이 비어있는 거 아냐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담조로 저 산속은 UFO 기지이고 목장은 그걸 가리기 위해 지어진 것 등등의 말을 Y와 신나게 나눴지만 목장은 그걸 가리기 위해 지어졌다는 그 설은 이상하게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섬뜩함이 들었습니다. 4. 사이킥 TV의 현장 중계. 산의 목장 이야기는 미디어에서도 다뤄지게 되어 기타노 마코토시 팀도 TV 방송에서 목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카야마 이치로 씨는 산의 목장에게서 점점 어두운 느낌을 느끼게 되고 있었죠. 1988년 저에게 기타노 마코토 씨에게서 산의 목장 이야기 들었어. 갔다 오고 싶은데 어딘지 알려줘 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장소를 알려준 뒤 기타노 마코토 씨는 친구와 산의 목장에 갔다면서 다케우치 요시카즈 씨와 함께하는 라디오 방송에 마코토의 사이킥 청년단에서 정말로 있었다. 인형과 부적의 방도 있었다. 하지만 직원도 소도 없었다. 라고 해서 이것이 큰 화제를 불렀습니다. 반향이 너무 컸기 때문인지 마코토의 사이킥 청년단은 1990년 11월 16일에 ABC TV의 심야 방송에서 일회성 스핀오프로 사이킥 TV 제작이 결정되었고 산의 목장으로 TV 방송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TV에서 방송했을 때는 목장은 운영 상태였고 직원 몇 명과 소 5마리가 지켰습니다. 방송 안에서는 목장은 그냥 운영 상태였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만 저는 물론 기타노 마코토 씨도 그리고 동행했던 다케우치 요시카스 씨도 이해가 안 간다는 모습으로 지금과 같은 점이 이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 규모의 시설에 소가 딸랑 5마리라니 채산성이 없다. 전에는 없던 화장실이 생겨 있었다. 학교에 교회 학습 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 만든 걸지도 모르겠지만 외양간 안에 소변기가 30개나 늘어서 있는 그런 기묘한 화장실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으니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했다. 기타노 마코토 씨와 다케우치 요시카즈 씨와 대화한 결과 왠지 모르게 뒤쪽 세계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산의 목장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이킥 TV의 영향으로 산의 목장은 널리 퍼지게 되었고 재미삼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회적으로라도 그 장소에 다가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체험담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신미미부쿠로 4번째 밤에 이 산의 목장 이야기를 시기로 한 겁니다. 이상이 신미미부쿠로라는 책에 있던 나카야마 이치로 씨의 체험담이었습니다. 산의 목장은 효고현 아사고시 와다야마초 아사히의 호파라는 곳에 있습니다. 원래는 아사히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1970년부터 개업했다는데 아사히 목장 또는 A 목장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생산 목장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지역 사람들조차도 목장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또한 구글맵에는 산의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유주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럼 이 목장에 대한 진상이 있는 건지 살짝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소유주는 정말 뒷세계의 관리자인가? 살려줘, 다스케떼 라는 글자와 일부러 사람을 섬뜩하게 만들려는 듯한 부적과 인형들. 그런 소품들을 본 이후 나카야마 이치로 씨는 산의 목장은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라는 위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양간 옆에 있는 2층짜리 건물에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숨겨진 방 같은 게 있고 이 방에는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밀방은 감금에 쓰였던 걸까? 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산의 목장은 조폭 관계자의 소유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카야마 이치로 씨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사내 목장은 뒷세계와 분명히 관계가 있다 라고 자신의 블로그에도 쓰고 있습니다. 수상한 리무진 2대를 본 후에 K의 친구가 실종된 것도 야쿠자나 조폭에게 위협을 당해 도망쳤다고 생각한다면 앞뒤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2005년 나카야마 이치로 씨는 건축사와 세무사, 그리고 뒷세계 관계자 등을 동반해 사내 목장 검증을 위해 방문했을 때 뒷세계와의 끈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죠. 이때 동행했던 그쪽 관계자에게서 좁은 길을 통해서만 지나다닐 수 있을 듯한 이런 집을 은둔처나 감금 장소로 사용할 바보는 없다 라는 말을 들어 그쪽 소유물이라는 걸 부정당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분명히 그럴 게 경찰에게 들켰을 경우 도망갈 곳도 없는 장소를 은신처로 쓸 그쪽 관계자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2. UFO 비밀기지인가? 2005년에 동행했던 건축사에 의하면 건축물로서도 사내 목장은 이상하고 불법적인 점이 여러 가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계단이 없는 2층짜리 건물이라는 건 설계 잘못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이런 설계 미스를 범하는 프로는 없다. 연결된 다른 건물이 있고 거길 통해 2층으로 들어갔던 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건물의 기초나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아 원래부터 일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2층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외양간 지붕을 지탱하는 철골은 12m는 된다. 이 자재의 반입 경로도 불명.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선 법률상의 수속이 필요한데 번지도 없는 곳에서는 그 수속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 건축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내 목장을 세우는 건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사내 목장은 분명히 편리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기타노 마코토 씨가 방문했을 때는 갑자기 화장실이 생겼는데 그것도 소변기만 늘어서 있거나 2008년에는 갑자기 스테인리스 주방이 생겼는데 그 주방 옆에 바로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상식적으로 기묘한 곳이 많아 꼭 인간의 삶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인간의 집을 흉내내 만든 시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텀으로 행해지는 수수께끼의 증개축도 수상합니다. 나카야마 이치로 씨와 기타노 마코토 씨, 그리고 역시나 왜 안 나오나 했던 영화감독 시미즈 다카시 씨 등의 저명 인사가 방문해 이곳이 이상하다 라고 지적하면 거기를 가리듯이 몇 년 안에 증축이 행해진다는 그런 인상도 받습니다. 예를 들면요, 화장실에 대해서도 기타노 마코토 씨가 1988년에 갔을 때 소변기만 늘어서 있어서 이상하다, 화장실 칸은 3개 정도밖에는 없다 라는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몇 년 뒤에 나카야마 이치로 씨가 잡지 취재로 방문했을 때는 화장실은 완전히 바뀌었고 칸은 10개 이상 쭉 늘어선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구조나 짧은 기간 동안의 증개축으로 봤을 때 사내 목장은 사람의 손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외계인이 지하에 UFO 비밀기지를 숨기기 위해 만든 소품 같은 건 아닌지 라는 고찰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소유자는 농협, 법인? 2004년에 잡지 후시기 너클즈가 사내 목장에 관련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 안에서 목장이 있는 토지의 등기부를 조사, 거기에 실어놨으니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3년에 마을 공유지로 처음 등록됨. 1969년에 개인이 매입했는지 사유지로 변경. 1970년에 농협법인 T라는 단체 소유주로 변경. 또한 이 조합은 농어금융공사에서 융자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고 있다. 이후로 저당권 등이 붙기는 했어도 토지 소유주는 일관되게 농협법인 T로 되어 있어 현재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농협법인 T는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데 회계감사원이 정리한 1970년도에 공공사업 관련 보조사업 실시 또는 격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자료에도 이름이 올라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토지의 소유주로서 등기를 했지만 그것은 토지와 외양간에 대한 것뿐으로 2층짜리 건물인 숙소 같은 곳은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시기 너클즈의 기자는 농협법인 T와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전화는 전혀 연결되지 않아서 사정을 물어볼 수조차 없었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활동하지 않는 이름뿐인 단체일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단체가 왜 빚까지 내서 토지를 사고 산에 목장을 만들었던 걸까요? 후시기 너클즈에서는 다소 억지이긴 하지만 보조금을 타먹을 목적에 사기로 지어진 위장 목장인 건 아닐까라는 결론을 붙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전후에는 낙농업이나 농업 등의 1차 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건설 조성금을 타내기 쉬웠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도 받기 쉬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농협법인 T를 결성, 농임어업 금융공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가급적 돈을 들이지 않고 산에 목장을 만들고 보조금이나 건설 조성금을 편취해 눈을 속인 건 아니겠냐는 설도 있는 거죠. 4. 괴담은 거짓말. 산의 목장은 원래 투자용 와규의 번식 목적으로 만들어진 목장이었던 건 아닐까. 그게 경영 좌절을 맞아 방치되고 있었을 뿐인데 나카야마 이치로 씨나 기타노 마코토 씨 등이 재밌게 각색해 이야기했을 뿐인 건 아니냐 하는 설도 있습니다. 와규란 일본 소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 거품 경제 시절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와규 예탁 상법. 말하자면 투자자들에게 사육이나 번식에 드는 비용을 모아 와규를 길러 다 자란 소를 해외에 비싸게 판 뒤 그 배당금을 나눠준다는 명목의 사기도 있었던 겁니다. 이 산의 목장이 주목받았을 무렵 투자 목적으로 와규를 키우는 일도 주목받았거든요. 자금이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번식 목장을 시작해 한미천 잡자는 계획을 세우고 토건업자들이 시키는 대로 지었던 게 그 목장이었던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다만 토건업자가 시키는 대로 지었다고 해도 어디에서 자재를 운반해왔는지, 남은 자재들은 어떻게 산에서 내려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증개축이 계속되고 있는지, 대체 그 이유는 뭔지 의문이 남게 됩니다. 산의 목장은 2022년 현재도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발견자인 나카야마 이치로 씨가 현지를 방문하는 모습도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괴담 수집가인 다나카 도시유키, 게타 하나오가 선배인 나카야마 이치로 씨와 함께 산의 목장을 방문하는 영상으로 2022년 4월에 올라왔죠. 계단이 없다는 말이 많았던 2층짜리 건물은 2층 바닥을 억지로 도려내어 철제 계단을 만들어놨고, 마찬가지로 이상하다는 스테인리스 주방이 철거되어 있는 등 또다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서는 부진해에 갑자기 나타난 꼭 분화구 같은 모습도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이 산, 집안 자체의 안정성이 위태로워 보이는 지금까지의 괴담과는 다른 의미의 공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이번에는 나카야마 이치로 씨의 전설적 괴담, 산의 목장에 관해 장소 및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닥을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끼게 만들어 계속해서 회자되는 산의 목장 이야기. 산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 헐릴 날이 멀지 않은 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그리고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 건지, 진상을 알고 싶긴 하지만 진상을 알 수 없는 채 계속 연구해보고 싶어지는 참 이상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귀희의 일본 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